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윈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비서와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정비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우리는 동지께서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경절 88세 즈음하여 훌륭한 축원의 인사가 담긴 축전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윈남 당과 국가와 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이름으로 동지께와 조선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윈남 당과 국가와 인민은 윈남과 조선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利益에 맞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윈남과 조선 두 나라 최고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심, 그리고 각 성과 부서, 부문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두 나라가 외교관계 설정 75돌과 2025년 윈남 조선 친선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풍부하고도 의의 있는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앞으로 윈남과 조선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회에 동지께서 건강하실 것과 고귀한 직책 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이 날로 강성 발전하며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 위협에서 보다 큰 성과들을 거둘 것을 축원합니다. 윈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비서 떠름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르옹끄옹 2025년 9월 26일 하노이.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9월 27일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오려있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자욱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모래알과 쿤산이라는 혁명 일화가 태어난 뜻깊은 곳입니다. 정말 그때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커만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27일 깊은 밤 우리 무지개호를 찾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유보도에 서시어 오래도록 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배가 칠색용용한 무지개 같다고, 대동강이 더 환해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수도 평양은 낮에 보아도 밤에 보아도 황홀하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지개호는 인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추어 볼 때 정말 한 알의 작은 모래알이 나갔다고, 우리는 이런 작은 모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제보를 한 가지 마련해 놓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크든 작든 무엇을 하나라도 일으켜 놓아야 하며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거듭 강조하신 문제 하나는 바로 그 인민들에 대한 편의보장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 민족요리식당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 식당의 배품 능력을 전반적으로 여야하시고 이제 봉사를 시작하면 그 음식 냄새가 나게 되므로 배풍기를 여러 개 설치한다고 그 다정히 이루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편리하게 봉사받을 수 있게 봉사체계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금 당에서는 급양 편의봉사 부문에서 봉사성을 높일 때 대한 문제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무지개호에서 당의 의도대로 요리 수준과 봉사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은 그대로 그 무엇보다도 인민의 편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투철한 복무 관점을 지녀야 한다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절절한 당부였습니다. 밤 깊도록 종합봉사선의 여러 것을 오랫동안 돌아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을 압도할 수 있다는 신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창조하여도 최상의 수준에서 창조해야 한다고,
세상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창조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무지개 오는 인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봉사시설인 동시에 특색 있는 문화생활 공간이라고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잘해서 인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사랑의 그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들은 지난 10년간 봉사 환경과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또 봉사의 질을 부단히 높여왔습니다. 그날 우리 무지개어로는 수백만 명의 손님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고 새로운 설계도를 끊임없이 펼치시며 그 실현을 위해 사색과 정리를 다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유라 같은 사랑과 천만 로고 속에 이 땅에서는 인민이 돋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 창건 88시 하루하루 다가고 있는 지금 각계층 근로자들이 당 창건 사적지를 끊임없이 찾아 주체형의 혁명적 당 창건 위협에 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저국이 해방돼서 우리 당이 창건되기까지는 2달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 당 창건협이 빛나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6년 10월 17일 타도지국지 동맹을 결성하셔서 우리 당의 역사적 뿌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의 결성을 토대로 해서 전국의 당 조직들을 조직 지도하는 사실상의 중앙적인 용도기관인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어주셔서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와 핵심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 창건 방침도 독창적이었는데 그것은 당 중앙을 먼저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층 당 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항일 투사들을 각지로 파견하시어 기충 당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밤을 지새웠으며 당 창건 준비 사업을 위한 정력적인 사색과 영도의 나날들을 이어가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참관자들은 절세위인의 불철주야의 로고를 뜨거운 격정 속에 되새겼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창립 때를 준비하실 때 계시던 숙소의 집무실과 서회실입니다. 바로 이 집무실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면서 당 창립대회에서 하실 보고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이 이런 정력적인 로고와 심려 속에 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기利益에 참다운 대표자, 옹호자를 가지게 됐으며 조선혁명은 자기의 전투적 참모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당 창건 사적관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창당 초기의 숭고한 이념과 혁명적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 나갈 때 우리 당은 영원히 주체혁명의 향도적 역량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와 영예를 빛내이며 백성을 떨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해방산 기술계의 유서 깊은 여기 성지에서 마치와 낫가붓을 아로새긴 우리의 붉은 당기가 태어났고 우리 조국의 미래가 설계되었다고 생각하니 오늘 참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절감하게 되었으며 위대한 우리 당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유서 깊은 성지에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어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 실현에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나갈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들어지고 나아가자.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를 옥촉같이 다지자. 당 창건 88을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각지에서 연이어 이룩되고 있는 혁신적인 소식들을 각도의 특파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문주 소해곡창 황해남도의 농촌들이 벼가 올라 들끓고 있는 소식입니다. 안철웅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해주시와 청단군, 윤안군, 배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작업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는 데 중심을 두고 농기계 수리 정비를 착실히 하고 예비 부속품과 포장용기 준비를 예견성 있게 따라 세워 가을고지와 나달 털기에서 매일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조시에서는 지역별 호종별에 따라 벼의 유문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순차를 바로 정하고 농기계들과 륜전기제들의 가동률을 높여 벼가오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논뼈 일상 속 그 판정을 해보니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1.3배 소출이 더 날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는 물 부족지 논들에 대한 관계 공사를 6년 기존에 결속하고 용량 냉상모 도입 면적을 65%, 시설모 재배는 30% 면적에 도입해서 농사를 안전하게 지었습니다. 우리 농장만 봐도 지난해보다 이삭당 알수는 30 내지 35알, 손알 질량은 1 내지 2g 더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보당 7톤 이상 소출이 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올해 농사를 최단 기간에 결속할 목표 밑에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농기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벼가오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1수십 대의 벼밀 탈곡기들을 생산해서 도안의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장병철 특파기자가 농기계들을 생산해서 농장들에 보내준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도에서는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루기가 편리하고 능률 높은 벼밀 탈곡기 생산을 조직 전개하고 방역 있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강계 농기계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기대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새로운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하는 한편 능률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 탈곡기들의 질적 수준을 높였습니다. 공장 일꾼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생산된 탈곡기들은 산이 많은 도의 실종에 맞게 소형화되면서도 지난 시기에 생산된 탈곡기들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고 정손 공정의 실수율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도에서 생산해서 농장들에 보내준 농기계들은 지금 알곡 증산에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자강도에서 우시 3호 발전소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도시 군들에서 중소형 발전소들을 실용성 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군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 토대해서 륜차별 계획을 전망성 있게 세운 데 맞게 돌격대원들의 혁명률, 투쟁률을 거저시키며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당의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 강령 실행을 위한 방대한 과업들을 추진하는 속에서도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기초굴착을 해제끼고 가물막이 공사와 온재 타입, 발전기실 축조, 솔비 소립 등 맡겨진 공사 과제를 중단 없이 밀고 나갔습니다. 26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성철 동지, 도와 군의 일꾼들, 건설자들, 발전소 총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도인민연회 위원장 신창길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봤습니다. 이 강이 압록강 지류인 충만강인데 현재 군에서 제일 큰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강을 가로막아서 우시 3호 발전소를 건설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1호, 2호 발전소에 이어서 이번에 3호 발전소가 일도섬으로써 도둑없이 흐르던 충만강이 법외강으로 전변되고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기지가 마련됐습니다. 함경북도에서 항공구락부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김성범 특파 촬영가가 항공구락부 준공식을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청진시의 본투닥의 일도선 도항공구락부에는 대중항공체육보급소,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꾸려지고 모형 항공무선 조종교획이 라카산을 비롯한 훈련기재들과 정보설비들이 그쯤이 갖춰져 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도항공구락부 선수, 감독, 종업원들, 청진시 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박명호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항공구락부를 돌아봤습니다. 항공체육훈련과 기술보급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력한 거점이 마련됨으로써 항공체육 기술을 1층 향상시키고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문화종소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게 되는 서식은 원산시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해서 수십 년간을 어수춘첩공으로 일해온 평범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철남 강원도 특파기자가 매일 새벽마다 원산시 해방동에서 어김없이 만나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원산시 물종화 사업소 작업반장 김일관 동지입니다. 물종화 사업소는 오수를 깨끗이 정화해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이용하도록 하는 기업소고, 김일관 작업반장이 하는 오수 둔첩공은 망홀 안으로 들어가서 오수관마다에 쌓인 오물을 처리하는 직업입니다. 기자 만난 기업소 일꾼들과 작업반원들은 김일관 작업반장은 3,000여 미터의 오수관과 망홀들을 40여 년 남아 관리하고 있는데, 그는 이 일을 가장 보람있고 가장 긍지 높은 일로,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일관 동기는 늘 새로 들어온 작업반원들에게 자기가 오수 준첩공이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을 잘해 이름도 날리고 앞으로 발전 전망에 유리한 경력을 갖추려는 생각이 꽉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리다시피 방수복을 입고 좁은 망홀 안으로 드나들 때 또 몸에서 나는 냄새로 하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지역 가족 친척들까지도 왜 젊은 나이에 이런 일밖에 못하는가고 이야기할 때마다 당장이라도 다른 곳으로 직업을 옮길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 오랜 기간 이런 직업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일해가는 연장자들을 보며 저들도 나보다 못해서 이런 일을 하겠는가, 저들이 왜 이런 일을 하면서 긍지를 찾을까 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았고 점차 자신의 직업에 대해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기업소에서 생활했습니다. 네, 이 여성이 김일관 동지의 아내 리숙 여성입니다. 말썽을 좀 일으켜서 오수 준첩공의 작업복은 매일 덜머져야 정상이다. 그것이 말쑥해 있으면 주민들의 웃음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거리도 인차 빛을 잃고 만다. 이 말은 당시 사업소 사로총 부위원장을 하던 그의 아내 리숙 여성이 자기 직업에 애착을 가지지 못하던 김일관 동지에게 늘 해두던 이야기입니다. 김일관 동지는 가정을 이루고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더 많이 요구되는 생활용수와 늘어나는 옷을 보면서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옷을 처리하는 일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절실하고 또 자신의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담당한 주민지구에 나가 살다시피 했습니다. 동이민반별 망홀의 개수와 위치 등이 그의 수첩에 그대로 옮겨졌고 생활 오수가 넘쳐나는 망홀로 주저없이 들어서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루는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거 불쾌한 냄새도 나고. 김일관 동지의 아들 김유성 동무는 어느 날 비가 옥수로 퍼붓는 속에 망울 안에서 온몸에 옷을 뒤집어 쓰고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보람있는 일을 한다던 아버지가 오수망이나 관리하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그는 눈물이 절로 흘러내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성아, 난 40년 남아 이 일을 해오면서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일을 양심껏 해왔다고 생각하니 내 앞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떳떳하고 우리 주민들 앞에도 떳떳하다. 난 이거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우리가 요구하면 어서 낮이건 밤이건 관계없이 달려와서
직접 자신이 노동자들 앞장에 서서 그렇게 파내서 노동자들이 다 우리 반장 동지, 우리 반장 동지, 우리 반원들도 다 우리 반장 동지, 우리 반장 동지 하면 인민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모두가 김일관 동지를 두고 우리 작업반장, 우리 대의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자는 취재길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제일 굳은 일을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가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오수둔첩공이었고 저곡이 맡겨준 어렵고 힘든 처소에서 인민 생활에 절실한 오수둔첩을 40년 남아 해온 김일관 동지를 보며 다른 것이 애국인가? 바로 이것이 최대의 애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당에서는 그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고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여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일관 작업반장이 오수둔첩공으로 42년 동안 일해온 이야기를 몇 분의 짤막한 보도 편지물로밖에 소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도 편지물에 우리 모두가 사는 고리와 마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민을 위해 험한 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헌신해가는 참된 애국자들의 모습들도 함께 담고 싶었습니다. 유럽에서 지난 3년 동안 여름철 무더위로 18만 1000명이 사망했다고 22일 한 국제보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그에 의하면 2024년의 만도 6월부터 9월 사이에 무더위로 6만 277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사망자 수가 1만 9038명으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에스파냐와 도이칠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의 654개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률은 그리스에서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한 연구사는 유럽의 기온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어느 대륙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건 분야가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바닷물의 산도가 5년 전에 벌써 한계를 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다가 산성화되는 원인은 너무나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데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근 30년 동안 해양 연구 과정에 수집한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수치를 분석한 데 의하면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650ppm 이상이면 그 해역의 물고기들이 고탄산가스 혈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산성화되면 산호무지가 침식되고 섭조개와 굴 등의 초가비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며 물고기의 먹이인 작은 바다 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바닷물의 산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중금속이 바다 생물들의 체내에 높은 농도로 축적된다는 자료도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양식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후과를 빚어냅니다. 전문가들은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는다면 인류의 생존 활동에 보다 엄중한 후과가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철에 잔디밭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잔디밭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잔디씨를 뿌리는 계절을 잘 정하는 것인데 씨 뿌리기에 제일 적합한 시기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에 잔디 가꾸기에 필요한 준비로서 잔디밭을 걸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비료 시비를 잘해야 합니다. 또한 가을철에는 계절적 특성으로 해서 가랑잎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잔디밭에서 뿌리 덮개나 자연 비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됩니다. 하지만 가랑잎이 너무 많이 쌓이면 햇빛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놓아주어 통풍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또한 토양 물기가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봄철과 달리 물을 많이 주지 말아야 하며 잔디의 종류에 따라 가물 견딜성이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해서 알맞게 물 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고기온 변화가 심해지면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평균 낮 최고기온을 보면은 24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날과 낮은 날이 옷 밖이어서 나타나다가 25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높아져서 가을철 치고는 여름철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시기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올해에는 북서 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변두리로 더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초까지도 이러한 기상 상태가 지속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계속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농부문에서는 가을 밀버리 파종을 비롯한 농작물 비료관리와 표가을 고지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해였고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균보다 4도 높았고 오지안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용량으로 평안북도와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개성시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우이주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이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이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이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이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평원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조선동해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조선소해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